부산 지역의 본격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 장비가 없는 취약계층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에게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무더위 쉼터가 유일한 폭염 탈출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 쉼터가 문을 닫은 데다 쉼터 기능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아서 취약계층에게 그야말로 고달픈 여름이 예고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째 홀로 사는 78살 이순옥 할머니. 에어컨도 없는 방 안에서 무더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설치한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자고 나면 여기가 죽죽하게 다 죽고 이래 해도 그 뭐 약 먹고 배갖고 잠에 치이 나니까 그냥 막 자지 돼. 숨도 쉬기 힘든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지역 경로당이 유일한 폭염 탈출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대부분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2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좀 무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1,300여 개. 이 중 문을 연 곳은 370여 개에 불과합니다. 재기능을 못하는 쉼터도 수두룩합니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선 야간 운영이 필수이지만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무더위 쉼터는 부산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순히 공원을 통째로 쉼터로 지정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평상 하나 만들어 놓고 쉼터 이름을 붙인 곳도 발견됩니다. 이 작은 평상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하나 없지만 어르신 최대 5명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요 많지만 지금 애가 요거 때문에 있어서 내가 여기 앉았잖아 지금. 기상청은 오는 6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5도 높고 폭염 일수도 한 달가량 지속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에게는 고달픈 여름이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는 엿새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열대야와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전 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경 중국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우리나라에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에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 밤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곳곳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9도, 양산 32도, 창원과 진주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서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170번 환자로 169번 환자와의 접촉자로 파악이 됐는데 둘 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 깜깜이 전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은 기자입니다. 170번 확진 환자는 러시아 어선의 한국인 선장입니다. 지난해 7월 감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그동안 자택과 선박을 오갔습니다. 보건당국이 170번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던 169번 환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169번과 170번 환자가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선 깜깜이 전파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69번 환자가 다닌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자 174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깜깜이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선박에 의한 지역 내 2차 감염이 진행된 상황이라 3차, 4차 감염이 깜깜이 전파로 확산될 경우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검역과 격리가 코로나19 발생 5달이 지난달에서야 시작된 것도 깜깜이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검역이 강화되기 전에는 이런 선원들의 대부분은 검사 없이 지역 사회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나 통제 없이 소규모의 숙박시설에 머물러 왔던 것을. 한편 인천공항을 통해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 수는 2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지난 2월 한국해양대생이 현장 실습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내용 일면에 실렸습니다. 정부는 실습생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계약 미체결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규정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사는 최대 360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지로 등록된 등산로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땅 소유자가 본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산시가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대 산책로 등 342개 노선 716km 길이의 등산로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이 등산로를 모두 매입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등산로 폐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정비업을 새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부산 경남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하영재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정비업을 확대하는 게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인천 지역 정치권과 공사가 사업 영역을 키우는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지역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이 흙탕물로 소동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 광안리에 비해 수심이 얕고 낙동강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탓에 집중호우 시 바닷속 흙이 뒤집어지는 데다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 통항로 준설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흙탕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식당과 정육점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여 곳이 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정육점. 단속 반원들이 냉장고 속 돼지고기를 확인합니다. 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야 하지만 띠처럼 둘러놔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안 보이고 가려졌잖아요 지금.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붙였나 봐요. 이거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한우 꽃갈비살로 표시된 소고기. 알고 보니 미국산 갈비살을 허위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맞고요. 이거는 그것도 껍질이 들어가는 거 맞고요. 다 하는 맞고 갈비살은 아닙니다. 국내산과 멕시코산 삼겹살을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기도 하고 소고기 이력 고유 번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를 위해 진열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한 배달 음식점은 음식점 내엔 외국산 돼지고기로 제대로 표기했지만 배달앱엔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업체 112곳이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보시기에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육류 소비가 느는 데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도 증가한 만큼 원산지 표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민주당과 부산 통합당이 각각 시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 통합당은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민주당 부산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박재호 의원이 새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년 임기의 박 위원장은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당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해 신공항 백지하에 당력을 모으겠고요. 그리고 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은 다 알지만 전국적으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강화해 보고요. 지난달 하태경 의원이 새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부산 통합당은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부재로 인한 재난 대처의 허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모로 어려워졌습니다. 수해까지 겹쳐서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중심을 확고히 틀어지고 우리 민생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들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년 뒤엔 대선 그리고 부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때문에 임기 초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지역 현안 해결로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산의 핵심 이슈에 총력을 쏟고 있긴 하지만 두 당의 신임 시당위원장들은 오는 7일 첫 회동을 갖고 부산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사안엔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을 지역에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두 곳이 최근 일주일여 사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상공계가 나서 에어부산을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에어부산의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에어부산을 향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이 최근 부산 상위 3천여 개 회원사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 차기 회장 연임 포기와 불출마 의사의 뜻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허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기 회장은 부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향토기업인으로 선후배, 동료 기업인들의 신망을 두루받으며 지역 경제계를 대표할 능력 있는 분을 추대할 수 있도록 경제인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공식 입장문을 낸 허 회장이 이후 기자간담회, 상위 회장단과의 회동, 이번 편지까지 연임 포기 의사를 상공계 안팎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최근 2주 사이 4번째입니다. 부산 울산 지역 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 본부가 부산 울산 34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4.2로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유대, 제조업계 금융지원 등 경기 부양 정책으로 부산 울산 지역 중소제조업계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이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배전시설 이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기장군의 한 주택에서 전기압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 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계좌 송금까지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3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전화 금융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해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1회 초 손아섭의 선취점, 전준의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잡았고 4회까지 잇따라 5점을 더 뽑아냈습니다. 선발 투수 서준호는 6이닝 동안 안타 6개를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승째를 올렸습니다. 롯데는 어제 경기로 3연승을 기록하며 7위를 지켜 중위권 진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명의 희생자를 낸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자체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부산경찰청은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정의당이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유족 1명이 지자체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며 지능범죄수사대 한 개 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진정무 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인사에서 진정무 경남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진시민청장은 경찰대 4기로 지난 1988년 경찰에 입문한 뒤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 부산경찰청 보안과장 등을 역임한 뒤 최근까지 경남청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열대야와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전 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경 중국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약화된 열대 저압부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밤부터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부산은 내일 오후부터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